자, 지금부터 신라의 위대한 여왕, 선덕 여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라를 다스린 지혜로운 여왕의 통찰력과 그녀의 예지력이 담긴 전설은 여러분을 신라의 황금기로 안내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신라에는 진평왕이라는 어진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늘 근심이 많았는데 그 대신 3명의 총명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맏딸인 덕만 공주는 특히 지혜롭고 사려 깊어 아들 못지않은 제목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지요. 훗날 그녀는 신라의 첫 여왕이 되는 선덕 여왕입니다. 덕만 공주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거나 숨겨진 의미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졌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지혜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 태종이 신라에 보낸 그림 한 점과 씨앗 3봉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림에는 아름다운 모란꽃이 그려져 있었고 함께 온 씨앗은 바로 그 모란꽃 씨앗이었죠. 신라의 모든 신하들은 이 모란 그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진평왕은 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모란 그림을 보니 너희는 무엇을 느끼느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림 속 모란의 화려함과 은은한 향기를 칭찬하며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맏딸 덕만 공주는 그림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이 모란꽃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평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라 덕만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덕만아? 저리도 고운 꽃에 어찌 향기가 없다는 말이냐? 그러자 덕만 공주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바마마,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림 속에는 나비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만약 향기가 있는 꽃이라면 어찌 나비가 날아들지 않겠사옵니까? 당 태종 폐하께서 신라의 왕을 잃을 남자가 없음을 비웃고 여자인 저에게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이 그림을 보낸 것이옵니다. 진평왕과 신하들은 덕만 공주의 깊은 통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실제로 모란꽃은 크고 화려하지만 향기가 거의 없는 꽃이었고 당시 당나라에서는 여왕의 나라에는 남자가 없어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남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곤 했습니다. 덕만 공주의 말대로 씨앗을 심어보니 정말로 그림 속 모란꽃에는 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일화는 덕만 공주의 뛰어난 지혜와 예지력을 온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평왕은 덕만 공주가 비록 여자이지만 그 누구보다 나라를 다스릴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결국 진평왕은 아들이 없는 대신 가장 지혜로운 딸 덕만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덕만 공주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선덕 여왕이 즉위했을 때 신라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시련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나라 안에서는 여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권력을 탐하는 귀족들은 어찌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린단 말인가? 하며 선덕 여왕의 권위를 흔들려 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신라의 여왕이 즉위하자 나라가 약해졌다고 판단하여 호시탐탐 신라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선덕 여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지혜와 강인한 리더십으로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여왕은 먼저 나라 안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죠. 또한 불교를 융성시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지시하여 신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려 했죠.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이었습니다. 특히 백제 의자왕은 호시탐탐 신라를 노렸고 여러 차례 신라의 성들을 함락시키며 위협했습니다. 이때 선덕 여왕은 비범한 외교수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중국의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하고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는 동맹을 맺으려 노력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또한 계림이라는 숲에 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김유신 장군에게 대비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백제군이 그곳을 공격해왔을 때 김유신 장군은 여왕이 미리 받은 명령 덕분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이처럼 여왕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의 예지력을 발휘하여 나라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 모든 난관 속에서도 선덕 여왕은
백성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재는 기구를 넘어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선덕 여왕의 지혜와 비범함은 또 다른 위대한 건축물로 꽃피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첨성대였습니다. 첨성대는 별을 우러러보는 대라는 뜻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입니다. 여왕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왕이 왜 굳이 막대한 국력을 들여 이런 탑을 세우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선덕 여왕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알면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농사의 때를 정확히 알고 가뭄과 홍수를 미리 대비하면 굶주림이 사라질 것이요. 나아가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읽어 나라의 기흉화복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여왕은 백성들이 하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빌려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첨성대는 마치 하늘로 뻗어 나가는 지혜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형상화한 독특한 구조는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었고 27단의 돌은 선덕 여왕을 포함한 신라 27대 임금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365개의 돌은 1년의 날수를 의미했지요. 선덕 여왕은 뛰어난 건축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모아 첨성대를 짓게 했습니다. 그녀는 첨성대를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신라는 흉년이 줄고 풍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많은 분이 삼천석탑이라는 이름으로 선덕 여왕의 이야기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덕 여왕이 지은 하늘의 지혜를 담은 탑은 바로 첨성대랍니다. 삼천석탑은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탑 이름이지만 선덕 여왕의 예지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바로 이 아름다운 첨성대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첨성대는 선덕 여왕의 깊은 지혜와 과학 정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처럼 선덕 여왕은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굴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며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통치를 펼쳤습니다. 첨성대는 그녀의 이러한 정신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오늘날까지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선덕 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신라는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불교가 더욱 융성하고 예술과 건축 기술이 꽃을 피웠지요. 황룡사 고층 목탑과 지금 이야기한 첨성대가 바로 그녀의 치세에 세워진 위대한 건축물들입니다. 선덕 여왕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을 넘어 나라의 발전과 백성들의 평안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나비 없는 모란꽃을 통해 당 태종의 오만을 꿰뚫어 보았고 계림의 대변을 미리 알아채 백제의 침략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읽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요. 비록 그녀의 치세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선덕 여왕은 신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후대 왕들이 더욱 강력한 신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선덕 여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남녀의 차이를 넘어선 리더십과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그녀는 여왕이라는 편견 속에서도 뛰어난 통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예지력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녀는 다가올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여 나라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지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우뚝 솟아 옛 선덕 여왕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백성을 생각했던 여왕의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지요? 자, 이렇게 선덕 여왕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